안녕하세요. 영원 강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영원이라고 쓸 거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 파이썬 기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OT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일단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이 코딩 테스트도 일종의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여러 언어들 중에 특히 왜 굳이 파이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 다뤄볼 거니까 부담 없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로그램이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이래요. 요걸 좀 하나씩 뜯어볼 건데, 저는 이 특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능. 근데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령어가 필요하대요. 근데 명령어가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령어들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령어 여러 개. 예컨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중에 메신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신저. 이 메신저는 친구들과 어떤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메신저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친구를 추가하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 추가 기능을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추가 기능은 이게 말만으로 했었을 땐 그냥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겠죠. 어떤 입력이냐면 친구의 연락처랄지 뭔가 아이디랄지 별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 받아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목록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목록에 있는 이 유저 정보와 입력된 데이터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줍니다. 자, 찾았으면 매칭된 데이터를 친구 목록에 이렇게 추가시켜 줄 거예요. 목록에 추가. 그래서 이 친구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명령어 딱 하나만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 DB와 이렇게 좀 비교하는 작업, 그리고 그 매칭된 데이터를 목록에 추가하는 기능들. 이렇게 여러 명령이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 추가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친구 삭제도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어떤 채팅방을 만드는 기능 등등 여러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볼 생각인데요. 일단 뜯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쓰는 거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대분들 많이 쓰시죠. 계산기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시계 어플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히 알람 시계를 좀 뜯어볼 생각이에요. 알람 시계. 네, 이 알람 시계를 한번 직접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알람 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필요한 데이터들과 필요한 동작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설정한 알람 시간을 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알람 시간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시간이 알람 시간이 되었을 때 알람을 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간도 역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기능이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죠.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한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저장할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이 계속 1분마다 동일한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동일한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니은과 디귿 기능이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현재 시간이 알람 시간이 되었을 때 알람을 울릴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한 데이터들도 있지만요. 이 데이터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떠한 동작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짤 알고리즘 이 문제 풀이 역시도 결국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파이썬이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가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우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다들 이런 게 있다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컴퓨터가 더 잘 알아들을수록 이 아래에 있는 언어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벨 언어로는 기계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 레벨, 고수준 언어로는 고급 언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기계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계어. 일단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기계어라고 할 거고요. 이 컴퓨터는 0과 1만 다룰 수 있다. 이런 말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어는 이 명령어도 마찬가지지만 값을 전달할 때도 우리가 0, 1, 0, 1로 구성되는 이런 값들을 전달해 주게 될 거예요. 저는 막 써봤고요. 이런 명령어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기 데이터도 이렇게 전달하게 될 거다. 이런 형태가 기계어가 될 거고요. 근데 이 명령어들이 다 0101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 숫자로만 우리가 써야 되니까 어떤 명령어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셈블리어고요. 예컨대 우리가 이 명령어가 이 메모리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였다면 그런 명령어를 뭐 이렇게 move를 따서 mov 같은 명령어로 치환시키는 거죠. 대응을 시키는 거고 근데 이렇게 명령어를 우리가 세트로 한다고 한들 어떤 메모리 주소로 이동해라 라는 명령을 줘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그냥 컴퓨터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메모리 주소로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주소 같은 것들은 나한테 중요하진 않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정보는 다 빼고 그냥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고 근데 단 얘한테 A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1이라는 값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주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해준 별칭을 붙여주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고급 언어. 그러면 우리가 훨씬 알아보기 쉽게 되었죠. 쉽게. 하지만 얘는 상당히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예컨대 뭐 어디로 이동해라. 어디 메모리에 쳤다가 1을 적어라.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추상화가 이루어진 거. 근데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얘는 상당히 구체적이죠. 상당히 구체적. 어디 메모리로 이동을 해서 어디에 값을 적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구분할 수 있고요. 이 고급 언어로는 파이썬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C++나 그리고 자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요게 적어요. 문법의 볼륨이 적습니다. 요게 왜 장점이 되냐? 일단 직관적으로도 공부할 양이 적어지니까 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문법적인 내용보다는요. 논리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논리가 상당히 더 중요한 과목. 그런데 이 문법의 양이 많아지면요. 논리에 집중할 시간에 문법적인 것 때문에 흔들려서 이 시간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조금 더 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 구조들이 워낙에 강력합니다. 뭐 딕셔너리랄지 뭐 컨비네이션 같은 것들도 그냥 함수를 갖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강력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가 조금 불리해요. 네, 파이썬이 불리한 부분 3번은 이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점이 불리한 점인데요. 이게 크리티컬하진 않은 게 우리가 시중에 접하는 코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속도가 좀 널널하게 주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디메릿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수준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뭐 대회급 이런 거에 가셨을 때는 이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파이썬으로는 좀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언어를 학습하셔서 가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우리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직무에서 이 정도까지 이 고수준 문제까지 풀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수준까지 가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정도를 노릴 수 있는 레벨이 다다랐다면 다른 언어를 익히시는 거는 그땐 이미 일도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고리즘은 이 논리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열심히 뚫어놓으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쯤 더 익히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가벼운 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문법량도 적고 상당히 기능적으로 유리한 이런 파이썬을 채택함으로써 코트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파이썬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